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76쪽의 맨 아래 재결의 효력. 일단 거기 첫째 줄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으로 기속력이라고 하는 효력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거 일단 중요. 행정심판에서 이제 그 재결의 효력으로 법이 명시해 놓은 거는 딱 한 가지 효력. 명시해 놓은 건 무슨 효력? 기속력이라는 효력만 명시해 놨다. 그 사실이 중요해. 명시한 건 그거지만 뭐 다른 효력도 인정은 되는데 법이 명시한 건 기속력이라는 효력이다. 응? 그럼 오른쪽에 이제 기속력이 중요해. 자, 기속력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판정 나오면 행정기관이 판정대로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속력은 누구에게? 행정기관이 판정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그래서 법은 어떻게 써놨냐면 첫째 줄 끝에 행정심판 청구,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속력을 명시해 놨다고 말하는 규정이야. 응? 근데 법 규정을 딱 보니까 그 첫째 줄 끝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 법조항 있지? 응? 청구를 인용하는 자, 무슨 재결에만? 인용하는 재결에만 행정청이 따르게 돼 있단 말이야. 응? 인용하는 재결에만. 그러면 기각 재결에는 행정기관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뭐 했어?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그래도 행정청은 어떻게 돼? 알아서 취소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니까 뭐 취소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는 이제 따라야 되는 거지만 기각하는 재결에는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소한 내가 피청구인은 누구를 말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청을 말하잖아. 처분청도 따라야 되고 누구도 따라야 돼? 관계행정청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행정청까지도 기속하는 거야. 응? 따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속력이란 그냥 머릿속으로 행정청이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인데, 응? 첫째, 무슨 재결에만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있다. 행정청이 따르도록 구속한다. 인용 재결에만. 또 하나, 누구까지도 따라야 된다. 관계행정청까지도 그 판정에 따라야 된다 이거지.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내용을 살펴보자. 이 행정청이 따라야 된다는 건 도대체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있어요. 응? 그런데 첫 번째 반복 금지 의무. 응? 반복 금지 의무. 이렇게 하면 돼. 그 법조문이 있어. 법조문에는 이제 이건 다 판결로서 나온 건데 방가를 1번에 읽어보자. 행정청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해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상대방한테 똑같은 조치를 또 하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 여기서 아까 종로구청장이 A한테 뭐 했어? 응? 뭐 했다고 칠까?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언제 술 팔았냐? 2017년 12월 25일 날 술 팔았다.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켰어. 응? 그런데 취소해달라. 위법이다. 청구했더니 여기서 A는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업정지한 건 위법이다 하고 취소한다. 하고 취소하는 판정, 취소재결. 이게 들어주는 거니까 인용재결 아니야. 그죠? 이런 판정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2017년 12월 25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영업정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이미 2017년 12월 20일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 안 된다고 판정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동일한 처분을 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방가로 1번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 응? 두 번째 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여기 판정에서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 그런 이유로 한 거는 잘못됐다 하고 여기서 판정을 내린 거. 그와 똑같은 이유를 내서서 똑같은 조치를 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판정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동일한 이유를 내서서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또 하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해봐. 그럼 여기서 위법이라고 인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방가를 1번에 두 가지 공부한다. 하나는 뭐라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그거 했죠? 네,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서 동일한 조치를 또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셋째 줄 끝에 그는 무효로 본다. 응? 동일한 이유를 내서서 동일한 조치를 만약에 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행정청이. 응? 그거는 무효로 본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서 방가로 2번 그러나 재결에 의해서 취소된 종전 처분의 사유와 다른 사유. 자, 첫 번째 키워드 다른 사유. 아니면 두 번째 줄 재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하여 행함. 그러니까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하여 행하는 새로운 처분. 응? 이건 어떻게 돼? 기속력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즉 판정에 어긋난 조치란 거 아니다. 이거. 응?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자, 종로구청장이 2017년 12월 25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한 거 잘못됐다. 판정했어. 그죠?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똑같은 이유를 내서서 또다시 영업정지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이유를 내세우는 건 어때? 예를 들면 위생불량이 있다.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영업정지해도 돼. 그거는 이거 여기서 판단한 건 이거만 판단했잖아. 여기서 판단한 거. 그죠? 그러면 위생불량이라는 건 여기서 판단 안 했잖아. 그럼 위생불량이라는 이유가 또 있다면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해도 돼. 두 번째, 청소년에게 술 파는 사실. 근데 얘가 12월 25일 날 판 거 말고 그 뒤에 또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청소년에게 술 파는 일이 또 있다. 응? 예를 들면 2018년 1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그거는 여기서 판단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판단한 거지. 이것만 판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유, 새로운 사유가 있다면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킬 때 우리 여러분 행정 절차 공부했으면 알잖아. 영업정지 시키기 전에 뭐 해야 돼? 영업정지 할 거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사실은 맞는데 인정은 하는데 영업정지를 시킬 때 지켜야 될 절차를 안 지키고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절차의 위법에서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내용이 위법이라는 건 아니지.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똑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해도 돼. 여기서 판단한 거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 뿐이니까. 그죠? 바로 그게 2번의 두 번째죠. 판정, 즉 재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이제 적시한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한 해서 다시 하는 처분은 판정대로 한 거야. 응? 결국 뭐만 안 되는 거야? 판정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인정된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서 동일한 조치하는 거. 그것만 안 되는 거야. 응?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처분 의무라 그래요. 그죠? 제처분 의무는 자 방가로 1번 법 좀 읽어볼까요? 자 재결에 의하여 취소, 그러니까 취소 판정이 나오거나 또는 무효 내지 부존재라고 확인하는 판정이 나왔어. 그죠? 그런데 그게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을 때는
처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된다. 응? 자, 방가로 1번을 보면 이거 얘기하는 거다. 응? 자, 요거에 대해서 요걸 좀 분석을 해보자. 자, 뭐 국민이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했어. 응? 거부한 거에 대해서 무슨 청구할 수 있을까? 거부한 거 잘못이다.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응? 이것도 할 수 있어. 또 뭐도 할 수 있어. 의무 이행 하라고 판정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 응? 또 뭐도 할 수 있어. 취소 심판만 청구할 수 있나?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도 청구할 수 있어. 응? 그치? 무효. 그러니까 이게 미뤄진다. 자, 만약에 신청받고 행정위원회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 이것도 청구할 수 있고, 이거 무효 등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응? 또 뭐도 청구할 수 있어. 의무 이행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응? 이거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이제 2017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이거든. 예전에는 이 취소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 응? 요거에 대해서 이 1번 규정이 없었어요. 방가로 1번에 해당하는 법 규정이 전에는 없었고, 이거 새로 개정돼서 2017년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지거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인용 판정, 인용 재결 나온 거지? 그러면 셋째 줄 행정청은 어떻게 돼?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결이 어떤 취지로 판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예전에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두 줄이 좀 그리같이 써놨어.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순서로 봐.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거부 처분했어. 거부 처분했는데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더니 취소하는 판정이 내려졌거나, 무효 확인 청구를 했더니 무효 내지 부존재라고 확인하는 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정에 따라서 그 판정의 취지, 재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예전에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응? 재처분 의무랑,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건 방가로 2번이야. 이번에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슨 심판 청구했대? 응?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다는 거야. 방가로 2번은. 응?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작. 근데 부작위는 오로지 뭐만 신청할 수 있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거라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만 청구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읽어보자.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어떤 반응을 했대? 거부 또는 무응답, 부작위. 응? 그래갖고 상대방이 무슨 심판 청구했어?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더니 판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의무이행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재결을 내렸단 말이야. 응? 이행 명령하는 재결을 내리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아까 했잖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 응? 자, 방가로 1, 2번과 관련해서 다 화살표. 거부하거나 셋째 줄 방가로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만약에 그게 요건 구비했으면 허가 내줘야 된다 하는 의무적인 기속행위였다면 원칙은 어떻게 돼? 응?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 신청대로. 응. 재량행위라면 요건 구비했어도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 화살표 다음 얘기를 좀 잘 유의해 두세요. 자,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해놨던 처분이 그것이 위법이었다. 응? 의무 이행해줘라 이렇게 판정 나오면 그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해놨던 처분이 기속행위였던 경우에는 원칙은 신청대로 처분해줘야 되는 것이고, 재량행위일 때는 원칙은
가자 없이만 다시 처분하면 되지. 꼭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해 두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이번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지? 응? 신청에 따른 처분이니까 뭐야? 신청을 받고 신청대로 행정위원회 해준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왔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응?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였을까? 서울, 이번엔 서울시장 해볼까? 서울시장이 신청을 받고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치자. 응? 그러면 A가 싸우겠어? A는 자기가 신청한 대로 허가 받은 거니까 안 싸우지. 누가 싸워? 인근 주민이 싸운단 말이야. 응? 인근 주민이 A에게 공장 건축 허가 내준 거 절차 안 지키고 했다. 절차 위반이 있다. 그러니 어때? 절차 위반이 있으니까 뭐 취소해달라. 응? 이거 청구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판정이 뭐 나왔어? 서울시장이 되겠지. 여기 피청구인은? 그럼 판정기관 누가 돼? 심판기관. 응?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그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이 한 처분은 어디서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판정했단 말이야? 응? 서울시장이 A의 신청을 받고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준 게 절차를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위법임으로 취소한다. 이런 판정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취소 재결에 의해서 A에 대한 공장 건축 허가는 취소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 대신에 행정청은 어떻게 돼? 서울시장은 여기서 지금 절차를 안 지키고 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 신청에 대해서 절차를 다시 지켜서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응? 그래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신청대로 들어준 처분이 있었는데 그게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유로 취소 판정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 위에 것처럼 응? 어떻게 돼? 그 판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 이 얘기지. 응? 이 양을 준용한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재처분 의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응? 자, 요거 뒤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일단 중요.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라는 건 뭐 그냥 당연한 얘기야. 그냥 별거 없어. 그 다음에 밑에 공고 고시 의무. 시험에 방가로 1번이 이제 법 규정이 시험에 쓰였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점. 그러니까 국민한테 이제 법 집행할 때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한 게 행정심판에서 취소 내지 변경하는 판정이 내려졌어. 그죠?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재결로서 취소 변경되었다는 걸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공고 고시해야 된다. 응? 그대로 읽으면 되지 뭐 별것도 없지. 원래 공고 고시 방식으로 처분한 게 취소 판정 나오고 그러면 취소됐다는 걸 또 공고 고시해야 된다 이거야. 응? 방가로 1번 정도 시험에 쓰인 거. 뭐 2번도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읽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방가로 3번 매우 중요. 방가로 3번은 새로 법 개정되면서 2017년에 새로 들어간 규정입니다. 응? 예전에는 없었던 거. 응?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시험에 안 쓰였던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3번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의 간이. 중요한 단어는 이제 간접강제라는 단어입니다. 간접강제가 뭐냐면 판정대로 행정위원회 안 따르고 있으면 돈을 물어주도록 해서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응?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즉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하면 말하자면 응? 조금 아까 재처분 의무 조항 읽었잖아. 응? 간단히 얘기해서 응?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줄여서 말하면 응? 허가해달라 신청을 받았어. 그죠?
그런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거부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수도 있고, 응? 또 아니면 뭐야?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을 수도 있고, 청구했다고 치자. 청구. 그런데 여기서 취소한다라고 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결정 나왔어? 응? 그 허가해주라, 응? 허가해주라. 뭐 이런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이 판정에 따라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해주라 판정 나왔으면 허가해주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조금 말 바꾸면 행정청은 판정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돼. 즉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재처분을 안 하면 국민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응? 다시 해줘라 했는데도 행정기관이 다시 조치를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뭐야? 그 옆에 중요하다. 청구인이 신청. 이거 중요해. 신청. 청구인의 신청에 와요. 신청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신청 안 하면 알아서 안 해줘요. 신청이 필수야. 직권으로 X야. 직권으로 하면 X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서는 안 해줘.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돼. 자,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읽어.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 결정을 내려. 뭐라고? 기간을 딱 잡아줘. 언제까지? 판정대로 다시 해줘라. 결정을 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런데도 행정청이 판정대로 다시 조치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응? 그 지연시키는 기간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2018년 1월 10일까지 판정대로 판정에 따라 다시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1월 10일이 지나도록 안 해주고 있는 거야 행정청이. 그러면 10일 지난 날부터 하루 얼마씩 돈을 물어주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 거야. 돈을 물어주게 압박을 해. 행정기관으로 빨리 판정대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자, 그다음에 밑줄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응?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돈으로 이제 다시 조치를 빨리 하도록 압박하는 이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간접강제라고 부르는 거다. 응? 근데 1번 간접강제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응?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당사자가, 응? 청구인이 신청이 있어야 돼. 위원회가, 행정심판회가 직권으로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연 기간만큼 끝에 일정한 배상을 하라 명하거나, 배상을 해주라고 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즉시 바로 배상해라 명할 수도 있다. 응? 그 끝부분 이렇게 중시합니다. 그죠? 다음에 이 항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야. 행정심판에는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 1항에서 내린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읽고 지나가고,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뭐야? 그 간접강제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 그죠? 요거는 좀 유의해두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위 간접강제 결정 내리기 전에 뭐 해야 돼? 반드시. 응?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4항도 공부해자. 4항.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 내린 거에 불복하는 경우.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신청을 했는데 행정심판위가 간접강제 결정 안 해주는 결정 한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이겠지? 그 결정에 승복 못하면,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응? 이것도 중요. 그 다음에 5항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자, 결정의 효력은, 즉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한테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중요.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그리고 그 옆에 것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 결정서 정보는 그 상대방 청구인이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좀 말이 어렵지만 뭐 그냥 글자 그대로 뭐 그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상. 예. 그 다음에 6항은 두 줄만. 응? 즉 앞에 거 두 줄.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관하여는 이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응?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자. 여기서 종로구청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이가 허가 신청을 받고 종로구청장이 거부했다. 그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더니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뭐야? 거부한 건 위법부당하다. 허가해주라 판정해줬는데 그러면 종로구청장 그에 따라서 허가해주는 조치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 그럼 가서 일렀어. 신청 그죠? 그랬더니 서울시 행정심판위가 기간을 딱 정해주고 그때까지 빨리 해줘라. 그래도 안 해주면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돈 물어주라 결정했는데 돈도 안 주고 안 물어주고 허가도 안 내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종로구청장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돈 강제 걷는 거 있잖아. 행정기관으로 돈 강제로 받아내는 거 이거를 뭐라는 거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응? 자, 이제 6번에 두 줄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다만 뭐 민사집행법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들이 있어. 우리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민사집행법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은 어디가 한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그렇게 마무리. 자, 어려운 내용들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법 개정돼서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돼서 아마 이 지금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다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1번 정도는 이제 첫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1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 작년까지는 없었던 거야. 작년까지는 밑에 밤과로 4번만 있었어. 간접강제라는 건 없었어. 행정심판에서는. 응? 근데 그게 새로 생겼어.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밤가로 4번. 이번에는 끝에 뭐야? 제목 끝에 무슨 단어? 직접 처분. 응? 이거 중요한 단어. 직접 처분.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뭐 안 하면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재처분을 계속 안 하면 당사자가 신청, 여기도 중요한 단어.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이 판정대로 재처분을 다시 처분을 안 해준대요. 가서 일러 신청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행정심판회가 행정기관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직접 처분은 뭐야? 허가 내줄 수 있다 이거야. 바로 행정심판회가 허가 내준다 이거지. 응?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중요한데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여기도 직권으로 이 말은 X란 말이야. 직권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 신청이 들어가야 돼. 응? 자, 그 얘기를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읽어보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허가 같은 거 내주는 처분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를 해야 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처럼 법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한번 읽고만 지나가면 돼. 응? 틀리게 낼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응?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소개됐죠? 자, 읽어보자.
읽어보면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여기는 이제 재결청이라고 썼는데요. 저는 그 옛날 제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바꾸면 재결청을 지금으로 바꿨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야. 응?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 이행해주라 하고 명령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자 직접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려면 조건이 뭐야?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있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했다면 뭐야? 그 처분 내용이 재결에 안 따른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야? 행정심판위가 직접 처분할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 그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이걸 좀 살짝 바꿔서 이해를 해보면 자 허가 신청을 했다. 근데 행정위원이 거부했다. 그래서 이거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판정이 나왔느냐? 청구했더니 거부한 거는 절차를 안 지켜서 거부했다. 응? 이 가정을 해보자. 절차 위반 있다. 그러므로 거부한 건 취소한다.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해주라 그랬어. 그죠? 그리고 다시 해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다시 해주는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안 하면 행정심판위가 직접 뭐 허가를 해주는가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절차 위반했다 그랬는데 다시 거부했다. 좀 복잡해진다. 괜히 꺼냈다. 복잡해졌어. 아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자, 얘가 어쨌든 두 번째 줄에 행정심판위가 직접 처분하려면 행정청이 판정대로 재처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직접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다. 근데 행정청이 어쨌든 재처분한답시고 뭐라도 했다면 설령 그게 제대로 안 한 것일지라도 그지? 일단은 재처분을 하긴 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이거 알아두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이미 아까 한 얘기입니다. 자, 1번. 기속력은 무슨 재결에만 인정된다 그랬어? 인용 재결에만. 그러면 설명해도 되겠죠? 아까 한 얘기 한 두 차례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이 아주 중요한데 2번 아주 중요해. 자, 기속력은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건 판정 내린 것 중에 어디 따라야 되느냐 이거야. 기속력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건 어디 따라야 돼? 재결 주문. 일단 재결 주문 쉽게 얘기하면 이 처분은 위법부당함으로 취소한다 이런 결론이 있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론. 응? 재결 주문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법부당함으로 취소한다 이런 결론하고 그 다음에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 표현이 그렇게 되니까 시험도 그렇게 나와. 그렇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내린 전제 요건에 대한 사실과 인정과 판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 응? 이게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이 처분은 위법부당함으로 취소한다 이런 그 결론하고 두 번째 어떻게 돼? 왜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 핵심적인 이 위법이라고 인정한 그 사실 있지? 응?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종로구청장이 청소년 2010년 12월 25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팠다는 이유로 영업정지한 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위법 이유로 취소한다라는 결론하고 왜 취소했어? 이날 술 판 사실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 거기에 어긋난 행위를 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응? 두 군데 위반하면 안 된다. 두 가지에 뭐에 재결 주문 결론하고 응? 또 하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 응?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두 군데 위반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그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적인 사실에 대해서까지는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고 일단 동그라미 2번이 매우 중요하다.
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판례를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판례를 보면 1번 과세 처분이, 그러니까 이제 세금 부과한 조치가 있는데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했는데 국세청장한테 승복 못한다고 아마 상대방 국민이 청구 들어갔나 봐. 그랬더니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서 취소가 됐대. 응?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 받고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해서 세금 부과는 위법임으로 취소한다 판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세무처분청, 예를 들면 세무서장이 어떻게 돼?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또 되풀이했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에 똑같은 세금 부과를 또 했대. 그러면 소위 아까 뭐야 이거? 반복 금지 의무 위반한 거야. 응? 그러면 넓게 말하면 뭐야?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조치를 또 한 거야. 응? 그런데 세무서장이 이런 말 한다. 우리가 또 반복된 조치를 또 하려고는 안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더니 왜 얘한테 세금 부과 안 하고 있느냐? 감사원에 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세금 부과를 또 한 거다 했더라도, 그죠? 응? 설령 그 다시 세금 부과를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이유로 세금 부과한 이유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다. 이미 판정이 나왔잖아. 그런 이유로 세금 부과하는 건 위법이다 하고 취소한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똑같은 이유로 또 세금 또 부과하면 판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감사원의 시정 요구 때문에 똑같은 조치를 또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야 이거 기속력에 위반한 세금 부과 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1번 중요한 판결. 자, 2번은 아까 한 얘기 또 하는 거다 판결로서. 응? 재결에서 적시된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해서 행한 새로운 처분은 그거는 판정대로 따른 거 아니야? 위법이라고 지적된 사유를 시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하면 그거는 판정에 어긋난 거 아니다 이거지. 응? 그지? 아까 했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지? 그렇다면 화살표 읽어보자. 뭔가 뭐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 취소하는 판정이 나온 경우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즉 애초에 한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재결에서 위법이라고 지적받은 사유를 시정 보완하여 정당한 세금 부과 금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새로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 처분은 판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야. 응? 그래서 한번 읽었고, 그 다음에 3번은 기속력은 두 군데 따라야 된다는 거다. 재결 주문하고, 그지? 그 재결에서 이러한 이유는 위법이다. 구체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거에 따라야 된다는, 거기에만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종전 처분이 위법이었다 해서 재결에 의해서 취소가 됐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 아까도 공부했지? 다른 사유는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판단 안 했잖아. 그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똑같은 조치를 해도 그는 상관없는 거야. 응? 그래서 예, 뭐 복잡하지만 그지? 그리고 넷째 줄. 동일한 사유냐 다른 사유냐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하다고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 그러니까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동일성이 있는 사유 내세워서 또 하면 그런 기속력에 위반된 거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애초에 내세운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유, 그런 거는 다른 사유고, 그런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하는 건 괜찮다. 응? 자, 아까 한 얘기 반복했어요. 자, 기속력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쌍가루 2번 형성력. 자, 형성력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읽어. 첫째 줄은
자, 재결에 의해 직접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응? 그러니까 재결에 의해서 바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뭐 이런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거야. 응? 얘를 공부하면 더 쉬워. 얘 갖고 공부해. 뭐야? 무슨 재결 나오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무슨 재결 나오면 취소 재결. 그럼 취소 재결은 뭐야? 여기서 보자.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건 위법임으로 취소한다. 판정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한 건 바로 취소돼 버린 거야.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 취소 재결. 취소 재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면 처분청, 종로구청장이 별도로 취소해야 될 취소 조치 해야 돼요? 처분청이 별도의 취소 조치 안 해도 바로 취소한다는 판정 자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영업정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요런 효력을 형성력이라 해요. 바로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응? 대표적인 게 취소 재결, 변경 재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응? 응. 대표적인 예가 취소 재결이야. 자, 그러면 이거 질문해 봐야지. 응? 응.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 보면 자, 어떤 처분 취소 재결 있으면 처분 취소 재결이 있으면 취소 재결은 인용 재결이지. 청구인의 주장 들어주는 거지. 자, 그러면 뭐야?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인용 재결에는 행정청이 따라야 된다는 기속력이 있잖아. 기속력에 의해 뭐야?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맞아 틀려? 응?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취소하여야 한다. 응. 맞을까? 틀릴까? 응? 야, 이거 인용 재결 이거 인용 재결에 기속력 있는 거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지? 이거는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바로 취소한다고 판정 나오면 바로 취소돼서 없어진 거야. 이거 X, 그죠? 물론 기속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없어. 다만 무슨 의무는 있어? 취소한 판정에서 이런 이유로 이 조치를 한 건 위법이다. 근데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조치를 또 하면 안 되는 의무는 있지. 즉 반복해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는 있지만 이걸 처음적인 취소해야 될 의무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이 취소 얘기는 뭐 때문에? 형성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서 바로 취소돼 버린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게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응? 그래서 처분청이 다시 취소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이게 포인트야. 응? 그래서 두째 줄에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취소 조치 없어도 이 말을 핵심으로 잘 이해하란 말이야. 응? 바로 취소된 효과가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2번 범인 동그라미 1번 취소의 효과, 바로 취소된 효과는 누구한테도 효과가 발생해? 네. 판정 결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한테도 이 취소된 효과는 생깁니다. 그래서 3자에게도 미친다. 요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공부할까? 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판정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자,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된 거니까 처분 변경해주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너무 과하게 했으니 약한 조치로 변경해주라.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나왔어요. 응? 변경. 이것도 인용 재결의 일종이긴 하지. 변경 명령, 변경시켜라고 명령 재결 나왔어. 그러면 이 재결 나오면 바로 변경된 거예요? 아니지. 이 인용 재결이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돼? 이 재결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조치를 해야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이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재결, 응? 즉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 괄호 속에 뭐 했어? 명령 재결 이렇게 나왔지? 해주라.
이 명령하는 재결에는 뭐가 안 생겨? 형성력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줄여서 공부해. 명령 재결에는 형성력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공부해. 응? 그 명령 재결에 뭐는 있어? 행정청이 그 판정대로 따라야 될 기속력은 있지만 바로 변경된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처분청이 그 명령에 따라서 변경하는 조치를 별도로 해야 변경된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즉 동그라미 2번 앞부분에 행정심판회가 직접 어떻게 돼? 취소하는 재결, 직접 변경하는 재결. 이거 내렸을 때만 바로 취소 변경된 효과가 생기는 거지. 행정심판회가 직접 취소 변경한 재결, 그거에만 뭐가 있어? 형성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응? 변경시켜주라 하고 명령한 재결에는 아직. 또 무슨 재결이 있지? 신청받고 거부한 거 잘못됐다. 허가해줘라. 명령하는 판정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직 허가된 거야? 안 된 거지. 기속력 때문에 처분행정청이 허가를 내줘야만 허가된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허가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재결에는 아직 형성력이라는 효력은 안 생긴다 이거야. 응? 그래서 줄여서 공부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재결, 여기만 형성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줄에 명령 재결이라는 거에는 형성력이라는 효력은 안 생기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만 하는 기속력만 생기는 거다.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확인이다. 그죠? 자, 1번을 보니까 재결의 내용이 뭐래? 처분청한테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예전 법 규정, 취소 명령 재결도 할 수 있었을 때를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취소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는, 그러니까 행정심판회가 이걸 취소한다고 바로 판정 재결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된대? 그 재결은 형성력이라는 게 있어서 별도의 취소하는 처분을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돼서 소멸하는 거다. 그지? 이거 뭐 확인하는 거잖아. 행정심판회가 처분 취소한다 하고 재결하면 바로 취소된 거지. 처분청이 취소 조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셋째 줄 문장 읽어보니까, 자, 원처분에 대해서 형성적인 취소 재결이 확정된 후, 그 문장 어떤 뜻일까? 원처분에 대해서 형성적 취소 재결이 확정, 무슨 말이야? 그렇지. 원처분은 이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그죠? 영업정지 처분 같은 했는데 여기서 서울행정심판회가 취소한다. 판정했어. 그럼 뭐야? 형성적 취소된 효과는 바로 발생한 거야. 그런데 처분청이 넷째 줄 다시 원처분을 취소했대. 응? 넷째 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랬지? 야, 이거 필요조차 없는 일 아니야? 응?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할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필요 없는 거지. 처분청이 원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위를 해야 원처분이 취소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위를 한 거지. 이런 경우 설령 이렇게 했어도 이는 원처분이 재결에 의해서 이미 취소됐다는 걸 확인해야 알려주는 의미밖에, 그런 사실상의 의미밖에 없고, 원처분을 취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새로운 형성적 효과를 갖는 행위 아니니까 이런 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안 주는 애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그러니까 그 셋째 줄에 원처분에 대해서 형성적 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바로 그 처분은 취소된 거고,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설령 행정청이 처분청의 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했다라는 그는 아무런 법적 효과 없는 그런 행위일 뿐이다. 그런 거 갖고 소송할 대상도 안 된다. 똑같아. 2번. 2번은 자, 첫째 줄 끝에 원래 처분을 첫째 끝에 봐.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이 나왔대요. 처분 취소한다고 판정 나왔지? 그러면 처분 어떻게 됐어? 이미 취소돼서 없어진 거지?
그런데 둘째 줄에 뭐야? 아, 처분청이 또 친절해요. 응? 쓸데없이 친절하지? 뭐야? 그렇게 취소됐다는 재결 내용을 상대방한테 알려도 통보해 줬대. 그럼 통보 하나 해주든 안 해주든 이미 취소된 효과는 발생한 거고, 근데 그걸 또 친절하게 재결 결과를 통보했대.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야? 응? 상대방이 뭐 권리의무에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응. 생각하면 돼요. 응. 같은 내용 말하는 거야, 1, 2번.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뭐야? 그 공정력, 불가정력, 불가변력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요거는 좀 이제 중간에 뭐 공부했어야 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 여기 굳이 안 해도 괜찮아. 거의 시험에 다루질 않으니까. 이 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뒤에 이제 소송할 때 연관성이 있어. 거기서 공부해도 되는 거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판례를 보자. 이거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내기 시작한 거야. 벌써 한 번 나왔는데, 자, 읽어보자.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공익사업에 땅 필요한데 좀 팔아라 협상을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법 절차 밟아서 강제로 토지 수용인을 신청해갖고 토지 수용 재결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 뭐야, 수용 대상인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됐으나, 자, 일단 중요한 거, 수용 재결이 이때 일단 수용 재결이 나왔어. 수용 재결이 있은 후, 그 다음에 첫째 끝에 뭐 나왔어? 사업 시행자가 더 이상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대. 사업 시행자가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대. 그런 경우 사업 시행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너 보상금 받았던 거 다시 반환해,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응?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응? 두 번째 줄에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단 말이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얘기는 그 다툼의 대상이 법적으로 확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응? 그 수용 재결의 내용이 확정이 나서 이제 더 이상 그하고 또 모순되는 주장을 또 하면 어떻게 돼? 야, 그러면 계속 뭐 언제든가는 법적으로 확정을 짓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뭐 결정 내려도 또 다투고 끝없이 다투? 언젠가는 확정을 지어서 이제 그 문제는 법적으로 끝난 일, 이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못 다투게 됨,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게 확정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단 말이야. 이게 확정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재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 또 하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이제 모든 법적 분쟁은 다 마무리가 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민사소송을 또 내가지고 뭐 돈 보상금 반환해달라 이런 것도 청구 못한다. 법적으로 다 종결된 일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681쪽에 9번 재결에 대한 불복이라고 있죠. 무지무지 중요하다. 재결에 대한 불복. 아주 중요해. 우선 쌍가루 1번, 이건 앞에서 돼 있는데, 자, 읽어보자.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자, 제일 중요한 데를 찾으면 첫째 끝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야. 응?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 한 거에서 여기다가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여기서 안 들어주는 판정 났다. A 주장 안 들어주는 판정 났다. 다시 어떻게 돼? 다시 판정해줘.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말한 대로, 자,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는데 무슨 판정할까? 이 종로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무슨 판정했을까? 기각. A 청구를 안 들어주는 기각 재결을 했어. 그러면 A가 진 거야. 이거에 승복 못하겠다.
그럼 A 어떻게 해야 돼? 응? 이거보다 또 뭐 저 국무총리 밑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에다 다시 판정해라. 이거 다시 행정심판 청구는 못해. 이거에 승복 못하면 이제 뭐가 해야 돼? 소송.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는 것만 남는 거야. 응?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쌍가루 1번 공부하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응? 뭐 해야 된다? 소송 제기해야 하는 것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시험에 이런 거 나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 내린 거에 승복 못해. 그래도 어떻게 돼? 다시 중앙행정심판에 또 행정심판 다시 청구? 재청구? 못하는 거지.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거라니까. 그거 시험에 자주 쓰이고 있다. 둘째 줄, 셋째 줄 고문장 못하는 거야.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판정 결과에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쌍그래브 행정소송 법원에다 이제 소송 제기해야 돼. 그것만 남는 거야, 그죠? 근데 이때 동그라미 1번 누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 즉 청구인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먼저 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응? 피청구인 행정청은 행정심판 재결 나온 거에 승복 못해도 소송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거는 지금 국민 청구한 A가 이제 진 거 아니야? A 주장 안 들어준 거지? 이때 A는 뭐야? 이 재결에 승복 못하면 소송 갈 수 있어, 그죠? 이때 A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 그죠? 근데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원칙은 이거 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느냐? 이 판정이 문제야. 이거 갖고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갖고 소송해야 돼? 이거 원래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이지? 이거 갖고 소송 가야 돼. 즉 요거에 대해서 이 행정기관이 판정을 한번 해봤지만 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다시 법원대로 판정을 받아봐라는 얘기야. 응? 그래서 자 1번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 원칙으로 뭘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두 번째 줄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뭘 대상으로? 원래 이 처분, 즉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하면 원처분주의라 그래요. 응?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이제 다른데 법제도가. 그래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둘째 줄 원처분이 아니라 요 재결 대상으로 소송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어느 때? 둘째 줄 끝에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 응? 이건 뒤에 소송 가면 또 얘기하는데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라 뭐 이렇게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청구인만 재결에 승복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의 대상은 원칙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또 미리 얘기해. 그러면 자 원칙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원칙이라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 A가 소송을 하는데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원래 영업정지 처분, 원처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 그래? 그 피고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이 소송 대상인 조치를 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누구야 그러면 피고? 구청장이야. 응?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와서 법원대로 판정해달라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 여기도 피청구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정기간 결정되듯이 소송도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하는 1심 법원이 달라져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소재지가 서울이야. 피고의 소재지 서울이지.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이 1심 재판을 하는 거야. 원칙으로. 응?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되지. 이게 소송 대상이 되고 피고가 정해지고 관할 법원이 결정돼. 근데 만약에 예외로 보면 어떻게 돼? 예외로 보면
이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뭐 여기 심판위원회 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 판정에 참여했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위원 9명이 모여가지고 뭐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해서 결정나는 건데 과반수가 출석도 안 했는데 뭐 결정했다든지 이런 거 자체는 이 자체에 권한 없는 자가 판정을 했다든지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응? 뭐 등등 이런 자체 위법이 있다면 이때는 이걸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그죠? 그러면 역시 소송의 제기한 자는 A. 이게 대상이 되지.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예외적으로. 그러면 피고 누가 돼? 재결을 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야. 응?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야. 이 재결을 하는 행정기관이 피고야. 그러면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 피고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행정법원. 서울시 행정심판에도 서울에 소재하지. 그러니까 여기 똑같네. 관할법원은 이렇게 된다. 이건 그냥 미리 설명한 거야. 이거 안 해도 안 써도 돼. 미리 얘기한 거야. 이런 논리 구조라는 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중요하죠.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피청구인 행정청은 재결에 승복 못해도 소송 못한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장이 이긴 거니까 피청구인인 종로구청장이 이 불복할 리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불복하겠어? 불복하고 싶겠어? 이거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한다. 이런 재결 나왔을 때, 그지? 그럴 때 종로구청장은 아니 자기가 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정을 했단 말이야. 위법 부당하다는 판정이 돼서 승복을 못할지라도 어떻게 돼? 소송 못 가.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거야. 응? 분명히 법조문이 어떻게 했어요? 인용 재결 나오면 뭐라고 돼 있어 아까?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은 그에 기속된다. 법 명시되니까 따르도록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 종로구청장의 상급 기관 서울시장 소속으로 있는 판정기관 상급 기관에서 판정 내린 거에서 하급 기관이 어떻게 돼? 나 판정에 못 따라. 이게 개길 수 없는 거지. 조직 구조상. 응? 그렇지? 네, 그렇게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행정소송법은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자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 내려진 경우. 자 누가 행정심판 청구했어?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 응? 그래서 무슨 판정이 나왔대? 취소 재결이 나왔다는 거야. 그죠? 이때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응? 이것도 가끔씩 시험에 쓰이는 겁니다. 응?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 사안하고 달리 아까 어떤 사안이 있었나?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공장 건축허가 해줬어. 공장 건축허가 뭐 시장이라고 하자. 그죠? 그랬더니 누가 행정심판 청구했어? 인근 주민이. 여기서는 인근 주민이 제3자라고 표현한 거야. 첫째 줄에 이 공장 건축허가 때문에 불이익 입는 인근 주민이 갑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뭐야? 취소해라. 응? 청구를 했어. 시장을 상대로. 그래갖고 무슨 판정이 나왔다는 거야? 취소한다. 취소 재결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취소한 판정의 효과는 누구한테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 취소 재결 형성력 취소한 효과는 누구한테도 효력이 생겨? 갑한테도. 응? 갑한테도 취소한 효과가 미쳐요. 따라서 갑은 공장 건축 못하게 되는 거야. 이때 갑은 뒤늦게 뭐해? 야, 이 공장 건축허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거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판정 내렸느냐? 갑은 비로소 이 취소한다는 재결에 의해서 비로소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입니다. 이때 갑은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이거에 이제 이 판정에 승복 못 한다고 갑이 소송을 하고 싶대. 갑은 그럼 뭘 갖고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자기한테 이익 주는 자기 신청대로 공장 건축안해 준 거 이거 갖고 소송해야 돼? 말도 안 되잖아. 지한테 이익 준 걸 왜 싸워? 결국 이 사람은 뭘 갖고 싸워야 돼? 갑은 취소 재결 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취소 재결이 자기한테 불이익 준 거다. 이런 입장에 있는 갑은 이게 원처분이고 이게 재결하냐? 이때는 이 사람은 원처분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지. 이 재결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뭐야?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자기한테 이익 줬던 처분 취소한다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뭐야? 원처분에 아무 문제 없는데 재결이 잘못된 재결을 한 거다. 응? 그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니까 이 사람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지. 응? 그렇죠? 응. 이해됐죠? 그거 꼭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행정심판의 고지, 불복 고지 제도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요거 하고 쉬는 시간을 갖죠. 자, 뭐 고지라고도 하고 불복 고지 제도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종로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한다. 문서로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뭣도 알려주게 해놓은 거야. 국민이 이렇게 승복 못하면 어떻게 어디다가 신청을 해서 싸울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알려주라고 법이 명시해놨어요. 이 알려주는 걸 고지라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기 전까지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모르잖아. 몰랐잖아. 응? 그래서 의의를 가볍게 읽읍니다.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은 국민한테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언제까지며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읽고 지나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이런 제도는 왜 둘까? 국민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법 절차 몰라서 이런 구제 절차가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기회를 주고자. 그죠? 그리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에 승복 못하면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알려주는 걸 또 기재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가 혹시 또 이게 잘못하는 건 아닐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다라는 거야. 읽고 지나갑니다. 이때 법적 성질 부분에서 좀 중요합니다. 응? 자, 우리 법에서는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알려주라고 이제 의무로 돼 있다는 거야. 그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 2번. 자, 문장의 주어 뭐야? 응? 행정기관이 알려주는 행위, 즉 고지 행위는 법에 이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법대로 이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일 뿐, 이거 알려줘야만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나? 아니죠. 응?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상대방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죠? 또 알려주면 상대방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해야 될 의무가 생기나? 그거 아니죠. 상대방의 권리 의무 생기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뿐이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고지해주는 행위, 알려주는 행위는 쭉 읽어나가 단지 법 내용을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셋째 줄 고지행위 그 자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법적 효력이 안 생기는 행위니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의 성질은 없다. 응? 행정기관의 고지행위는 둘째 줄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되지. 그거면 핵심이 되는 거야. 그죠? 자, 한편 법에 보면 이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규정해놨어. 하나는 뭐라고 했어? 고지의 종류. 직권고지 그랬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알아서 알려주도록 된 경우야. 응? 또 하나는
신청, 알려달라고 신청하면 알려주도록 되는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요. 직권고지. 자, 첫째 줄 읽어볼까요? 읽어만 보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누구한테? 요 밑줄 쳐주세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청 안 해도 행정관이 당연히 알아서 알려줘야 된다 이거지. 상대방한테는 직권으로 고지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응? 알아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종로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때는 A가 신청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거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응? 우리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이게 법 규정이 처분을 할 때는 그래놨지? 그럼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 하는 데 대상이 되는 처분만 알려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하는 건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정한 소청심사라고는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 있잖아. 또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 있잖아. 다른 법이 정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 처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그것만 처분할 때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정한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할 때도 이 규정에 따라 당연히 알려주게 돼 있는 거다라고 포함한다는 겁니다. 응? 동그라미 1번 정도만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1번 정도만 봐.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고지 있지? 신청에 의한 고지는 뭐야? 첫째 줄 누구한테 어느 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응? 이해관계인이 요구를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뭐야?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그죠?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관계인 요구. 이거는 아까 이런 경우지. 요 경우. 그치? 시장이 A 가백에 공장 건축가 내줬어. 이게 이해관계 있는 인근 주민이 시장한테 뭐해? 나 이거 A에게 가백에 공장 건축원 해준 거 나 승복 못하겠다. 인근 주민이 시장한테 이 공장 건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알려달라. 뭐라면 시장은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이거. 응? 이제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이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때 원래 규정상으로는 뭐였어? 이해관계인이 말하면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알려주게 돼 있지. 하지만 누구도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도. 그지? 상대방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 거로 봅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종로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때는 A가 신청을 안 해도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알려줬어. 그러면 A가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알려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처분할 때 행정청이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상대방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 신청자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그 정도. 자, 그러면 683페이지의 4번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 또 중요합니다. 우선 그냥 제목만 보면은 불고지는 뭐야? 안 알려준 거지. 알려주라고 돼 있는데 안 알려줬다든지, 오고지는 잘못 알려준 거지.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우선 쌍그라 1번 매우 중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로 생각해보자. 종로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했어. 근데 원래는 영업정지 처분할 때 그 문서에 당연히 이거에 승복 못하면 행정심판 어디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 의무적으로. 안 알려주고 영업정지 처분했어. 그럼 이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다 아니다? 안 알려주고 영업정지 처분하면 영업정지 처분 효력에 영향을 받아 위법이 된다 아니다? 그 위법으로 보지는 않아요. 응? 그래서 거기 문장 읽어보자. 첫째 줄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고지를 안 해줬거나 잘못된 고지를 했어도 그 처분이 뭐라고? 하자 있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즉
셋째 줄에 뭐야? 처분 자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본다. 응? 이거 조심해야 돼. 고지 안 하거나 잘못된 고지를 하고 처분하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된다. X야. 이건 단지 그러면 어떻게 나? 이건 정보를 알려주도록 한 거고, 이걸 안 알려주거나 잘못 알려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법으로 따로 정해놨어요. 그 별도로 법이 정한 효과만 생기는 거지 이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야. 응? 요 조심. 그러면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하면서 안 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면 법이 정한 별도의 효과. 쌍가라 2번 보니까 뭐야? 청구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가자. 뭐라 해서 행정청이 이 청구서 어디다 내야 되는지 안 알려줬어. 응? 안 알려줬거나 잘못 알려줬고 이 A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원래는 어디다 청구서 내야 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든가 종로구청장한테 내든가 둘 중에 하나에다 낼 수 있잖아. 여기다 안 내고 얘가 어디로 갔나? 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 청구서 냈어. 그지? 아니면 서울시장한테 냈어. 뭔가 청구서 잘못 냈잖아. 잘못 안 알려줘서 엉뚱한 데 냈다. 잘못 알려줘서 잘못 알려준 기관에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엉뚱한 기관이 청구서 받았지? 그 청구서 받은 거 권한 있는 기관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 보내주고 이 사람은 언제부터 청구한 거로 봐? 엉뚱한 데다 청구서 제출했을 때부터 제대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또 국민한테 행정위원회 잘못했으니까 국민한테 그 상대방 국민한테 다 유리하도록 따로 효과를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1번은 뭐 별로 잘 시험에 안 나오는 편이다. 근데 읽어보면 행정청이 고지를 안 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했을 때는 읽어놔죠. 그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걸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죠? 이 경우 처음 잘못된 기관에다가 청구서 냈을 때 제출했을 때부터 행정심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지? 뭐 대충 뜻 이해하잖아. 뭐 달달 외울 건 없죠. 국민한테 유리한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소송하고 연관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행정소 이 경우 아까 이러셨다. 이 경우에 이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킨 거에 대해서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걸 해보고 여기서 굳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소송 가도 되고 근데 바로 소송 가도 돼요. 이거 안 하고 그죠? 이게 원칙이야 우리나라는. 국민이 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법에서 소송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예외. 그런 경우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 취주의가 규정돼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행정위원회 뭐 했어?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됩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대. 그러면 어떻게 돼? 안 거치고 소송해도 된다는 거야. 응? 자, 쌍가로 3번 심판 청구 기간. 이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을 거야. 자,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안 알려준 경우지. 심판 청구 기간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한테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언제까지만 청구하면 된다고 돼 있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응?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응? 있었던 날부터. 여기 뭐야?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응? 원래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걸 적용받는 건데 그거 상관 안 한다고. 청구 기한을 안 알려주면 알았든 몰랐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그거 중시한다. 2번은 뭐 쉬워서 뭐야? 원래 청구 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런데 잘못 알려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도 된다. 길게 알려주면 어떻게 돼?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2번 길게 잘못 알려준 경우는 그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죠. 그죠? 그런데 뭐 2번은 쉽죠? 응?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셋째 줄.
이게 행정기관이 길게 잘못 알려주면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건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응? 소송에는 그거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셋째 줄여버려서 이런 논리는 이런 거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응? 그래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기간 길게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소송하는데 기간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응? 소송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셋째 줄 행정심판 제기할 때만 적용되는 거지 소송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요거의 핵심입니다. 응? 있죠? 응. 자, 그러면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엄밀히 나눠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보지 말고 참 683페이지 거 하나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거는 안 봐도 괜찮을 거야. 네. 자, 거기에 683페이지 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지. 처분을 하면서 개별 법률이 정한 청구 기간을 안 알려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행정심판법은 청구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알겠는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렇게 돼 있지만 또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청구인데 개별법에 따라서는 보다 짧게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징계 처분 받았다 소청 심사하려면 뭐 3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짧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배웠지만 그 지방토지승의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하는 거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의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용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소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게 돼 있거든. 짧게 돼 있거든. 이게 개별법에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청구 기간을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 그 짧게 정해놓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 밑에 읽어보자. 다른 법률에서 서지 끝에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심판법이 정해놓은 기간보다 짧게 정해놓은 경우라도 해도 행정청이 그 짧게 정해진 기간을 처분하면서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 고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안 알려준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기간에 이 기간에 구애됨 없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보다 청구기간 짧게 정해놨어. 근데 그것도 짧게 정해놓은 것도 처분하면서 알려줘야 되거든. 기간 안 알려줬대. 그러면 상대방 국민 어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로 봐?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 그러니까 핵심은 개별법이 정한 짧게 정해놓은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법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응? 자, 개별법에서 짧게 정해놨는데 짧게 정해놓은 기간 알려주면 그 알려준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근데 안 알려주면 그러면 개별법에 짧게 정해놓은 기간 상관없이 어느 법이 정한 기간 내만 청구하면 된다. 길게 정해놓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응? 따라서 이 문장의 핵심은 그 마지막 셋째 줄 행정심판법 소정기간 내에 응? 줄여서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요거 틀리게 만드는 게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꿀까? 그 짧게 정해놓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러면 틀리는 거고 응?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 내에 그것만 유의해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은 마무리. 그러면 행정심판에 공부한 논리가 거의 80~90%가 소송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685쪽에 소송 부분을 또 진도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해요.